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의 압박을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관세 정책은 현지 시간 5일 첫 심리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또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위협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정책의 불가피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ere going to try to control those, and the president was able to push back using his IEEPA powers. If that's not use of an emergency power, at an emergency time, I don't know what is. 이번 사건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한때 재판을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판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Our country has a chance to be unbelievably rich again, but it can also be unbelievably poor again. If we don't win that case, our country is going to suffer so greatly. 9명의 대법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의 제왕적 관세 정책엔 제동이 걸리겠지만 각 나라별로 체결한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 외에도 무역 확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크게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패배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주요 국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을 맞아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최장 기록을 넘어설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에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는 현재와 같은 관세 수준이 작년에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 소비자 한 사람이 선물 지출에 $132, 약 19만 원을 더 썼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오는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게 됩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며 보충 역량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보조금 지급은 중단됐습니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끊기며 푸드뱅크에는 무료 식량을 지급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And so, the need is continuing to increase while at the same time you're seeing less food coming in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now we're seeing that's compounded by the SNAP benefits. 셧다운 초기만 해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이제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스냅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스냅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 삭감 조치로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스냅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로 여야가 임시 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무효로 한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미애 기자입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무역 적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만성적인 문제로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했습니다. 또 이 결정이 원고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1977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했고 발표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곱비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최종 판단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벌이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거라는 우려를 부정하고 있지만 재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월가에서는 핵전쟁 이후에 재앙적 상황을 일컫는 핵겨울이 올 거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재계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 대표들은 이미 경기 침체 상태에 있다고 말할 거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경제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도 관세로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며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급락한 미국 증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동생도 이번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두고 미국 소비자에게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세금이라고 직격한 겁니다. 머스크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동생의 발언이 머스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하지만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도 관세 탓에 경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경고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관세 정책이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됐지만 캘리포니아는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가진 지방정부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캘리포니아주와 국가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The reality is the U.S. Constitution gives Congress the power of the purse. It's Congress's responsibility to set and collect taxes, duties, and excises, including, yes, tariffs, not the president's.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 법은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는 미국 전체와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는 물론 영화 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를 품고 있고 최대 농산물 산지이기도 합니다. No state is poised to lose more than the state of California. So that's our state of mind. And that's why we're asserting ourselves on behalf of 40 million Americans.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비영리 단체 자유정의센터가 모든 관세를 막아달라며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중국 관세,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 걸쳐 있는 원주민들은 캐나다 관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